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온택 검정고시 중졸수학으로 함께하고 있는 데니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2단원 문자화식에서 가장 마지막 시간 바로 탄탄실력 다지기로 문제풀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단원까지 달려왔는데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혹시 강의가 좀 밀려서 제 날짜에 듣지 못하고 좀 늦게서야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때문에 많이 힘들거나 또 온라인 강의로 좀 부담을 많이 느끼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래서 진짜 이거 언제 끝나나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같은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수험생일 때 이제 저는 수능을 공부했었는데 제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집에서 돌아와서 나 힘들다 공부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반드시 끝을 본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시험 공부하는 거 반드시 끝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거 반드시 끝이 날 겁니다. 시험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요. 그 공부는 여러분 평생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공부만이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 무엇도 끝이 납니까? 네, 이 세상도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정말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에 씨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 거두는 모든 학송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봅시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탄탄 실력 다지기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살펴보면요. 1번부터 3번까지는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그 수량사의 관계들을 나타내는 연습입니다. 실제로 이것들이 2020년도 여기 문제집에는 1회부터 나와 있지만 바로 직전 시험, 그러니까 2020년도 2회차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2020년 1회, 그리고 2019년 2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최근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 난이도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쉬우면서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챙겨서 점수를 꼭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여기서 형의 나이가 A살일 때 형보다 3살 어린 동생의 나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3살이 어리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A-3을 하면 되겠죠? 그럼 A-3이니까 2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는 한 송이의 A1인 장미 5송이의 가격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A 곱하기 5를 해서 가격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입니다. 자, 3번에서는 10자루의 A1인 연필 한 자루의 가격을 식으로 나타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10자루의 A1이니까 A 나누기 10을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 나누기 10이 있나 봤더니 10은 없고 대신 같은 표현으로 A 10분의 A1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번입니다. 자, 4번부터는 여러분 6번까지 식의 값에 대입하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식의 값은 여러분 대입하는 문제는 사실 2019년도 1회차부터 거꾸로 거슬러서 2016년도 1회차까지 최근 5개년 기출에서 총 7번에 걸쳐서 식의 값을 대입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 문제가 항상 3번으로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게 2016년도 1회부터 2019년도 1회차까지 늘 3번으로 출제가 되다가 이제 최근 그 다음 번인 2019년 2회차부터는 이런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는 문제가 3번 문항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은 이렇게 지금 바뀌었던 것을 여러분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나 이런 대입하는 문제를 낼 때에는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이 바로바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준비해 놓아서 고등 과정까지 여러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5x 플러스 2의 값은, 그러면 이 마이너스 1,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5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1번. 자, 5번도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값은,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을 x자리 여기 넣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4 플러스 1이니까 결국 답은 5.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도 볼게요. 6번. x가 2일 때 3x-1의 값은, 자, 그러면 3 곱하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6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5.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7번을 한번 볼게요. 7번. 7번부터는 여러분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유형의 문제들은 2020년도 2회, 그러니까 가장 최근 문제이죠. 2020년도 2회부터 2016년도 1회차까지 계속해서 거의 정말 빠지지 않고 항상 4번 문항으로 나왔었어요. 아까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 살펴보았던 것이 이제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대입하는 문제들이 항상 3번 문항으로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는 4번 문항, 그 바로 다음 문항으로 끊임없이 꾸준하게 출제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의 해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에서는 2x-1은 7 이것의 해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2x는 7 플러스 1이니까 8 이게 되게 되고, 그리고 x는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면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8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8번에서는 1차 방정식 2x는 x-4의 해를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x를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x-x가 될 테니까 x는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에서 1차 방정식 3x는 2x 플러스 4의 해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얘도 여기 우변에 있는 2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그러면 3x-2x가 될 거니까 x가 되고 결국 x는 4.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한번 10번을 볼게요. 자, 10번. 10번에서 1차 방정식 2x 플러스 3은 x 플러스 2의 해를 구하라고 하고 있지요. 자, 그럼 이번에는 x만 이항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3, 이 상수항도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x-x가 좌변이 될 것이고요. 그럼 2x-x니까 그냥 x가 되고, 자, 우변에는 2 그리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11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11번부터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쵸? 여기서는 지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의 합, 지수의 차, 지수의 곱 이런 것에 대해서 지수 법칙을 한번 다루고 있는데, 이제 2020년 1회차에 출제되었던 11번부터 한번 보시면, 자, x의 7제곱 나누기 x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나눗셈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나요? 그쵸? 나눗셈은 지수의 차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x의 7제곱 나누기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x의 7-2제곱이 되어서 결국은 x의 5제곱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 12번에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12번에서는 다만 이제 곱셈이 나와 있네요. 곱셈이 나와 있을 때는 지수의 무엇으로 계산을 해요? 네, 지수의 합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눗셈에서는 차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요. 그러면 7의 세제곱 플러스 4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7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13번입니다. 13번에는 문자가 두 개가 등장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문자가 같은 것끼리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A끼리, B는 B끼리 계산을 하면 되니까 먼저 A끼리 계산을 하면 A의 2 플러스 4 제곱, 그 다음에 B의 3 플러스 5 제곱 이렇게 돼서 A의 6제곱, B의 8제곱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그렇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14번에서는 이제 지수 앞에 개수가 붙어 있어요. 2와 3 이렇게 개수가 붙어 있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기로 했었나요? 맞아요. 앞에 있는 개수는 개수끼리 계산을 해주시고 지수는 지수끼리 계산을 해서 먼저 2와 3을 따로 곱해주시고 그리고 지수의 합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2 더하기 2 이렇게 돼서 2, 3은 6이고 x의 4제곱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5번 넘어갑니다. 자, 15번에서는 2x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의 4제곱을 간단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원리는 동일하죠.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앞에 개수가 되고요. 지수는 x의 3 플러스 4제곱이 되어서 결국 마이너스 2의 x의 7제곱 이렇게 답은 1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x의 5제곱을 간단하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얘도 같은 원리. 자, 개수는 개수끼리, 지수는 지수끼리.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 그리고 곱하기 x의 세제곱 플러스 5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6 x의 8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17번부터는 또 다른 영역에서 개념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17번부터 19번까지는 여러분 어떤 곳에서 출제가 된 것일까요? 그렇죠. 1차 부등식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개념 설명을 그때 할 때에도 1차 부등식은 이렇게 17번에 보는 것처럼 수직선 위에 그 해를 나타내는 것이 검정고시에서 많이 출제된 유형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2016년도 1회차, 2회차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2회차까지 이 9번 아니면 10번 문항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 작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나와도 여러분이 자신 있게 풀 수 있도록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3이 5보다 크다는 1차 부등식이 있어요. 그럼 이 해를 이제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걸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플러스 3을 이항시켜서 x는 그러면 5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결국 이거는 x가 2보다 크다라는 이런 값으로 나올 텐데 이제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우리가 규칙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 x의 화살표의 방향이 이제 2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큰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만약 작다고 하면 작은 쪽으로 이렇게 가서 그 부분을 이제 색칠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리고 이것을 이제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점을 칠하냐 안 칠하냐도 결정이 되었었어요. 이제 이렇게 등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을 포함해서 이제 색칠을 해서 가는 것이었고 없는 경우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그라미로 점을 비워놓고 가기로 했었는데 자, 그럼 우리가 1번, 2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 선택지를 한번 보면 x가 2보다 커야 하니까 우선은 기준점은 2가 되고요. 그래서 2를 표시하지 않은 3, 4, 이 두 가지 선택지는 없어져야겠죠. 그러면 이제 2번을 혹은 1번을 선택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2보다 커야 하고 그럼 이렇게 화살표가 가야 되고 그리고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점을 비워놔야 해요. 그럼 이거 모두를 만족하는 것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원리로 우리 18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1차 부등식 5x는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니까 이거 정리를 하면 양면을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것이고 우선 기준점이 5여야 하는데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기준점이 5가 되긴 했네요. 그럼 이제 방향을 살펴보고 점을 포함했느냐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5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니까 일단은 2번, 3번은 방향이 달라서 다 탈락. 그리고 등호를 갖고 있으니까 점을 이제 색칠을 해야 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같은 유형 19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 x-1이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항에서 정리를 하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그럼 3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선택지를 추려내면 3번, 4번이 될 텐데 자, 이 중에서 3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화살표의 방향은 왼쪽으로 가는 것이 되고 그리고 등호를 갖고 있으니까 점을 색칠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9번까지의 문제풀이였고요. 20번부터는 두 번째 영상에서 한번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